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전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영국 국방장관을 인용해서 이제 후티에 대한 공격 준비를 마쳤다라고 전하는가 하면 또 이란과 후티가 신속하게 지금 같이 테헤란에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는 등 이 홍해 사태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시리아로 나가 있는 이 이란의 전진 배치 부대죠. 군수지원 부대인데 여기를 갑자기 철수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뭐냐? 미국과 영국이 제일 먼저 여기를 공격할 것이니까 전력 보존 차원에서 뺀다 이거겠죠. 지금 뭐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미군의 움직임 보면 이건 또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00여 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 7대 격파,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35대 격파, 특수장비 7대 격파, 야포 엄청 많습니다. 49문 격파. 이거 뭐 거의 몇 달 전 한참 우크라이나군 잘 나갈 때 딱 그 정도 수준인데 무인 항공기는 50세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여격 등의 전과가 있는데 야포 49문 격파. 이건 뭐 거의 한 개 포병 여단급이 날아갔죠. 자, 이게 또 왜 이러냐. 지난 12월에 독일이 포탄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게 마지막 분량이다 하고 2억 5천만 달러어치 군사장비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 대부분 포탄과 이 하이마스, 로켓탄 이런 것들이 갔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포탄이 좀 늘어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 아우디우카 전선 보면 러시아군이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저기 막 때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도 여기 지금 이렇게 포병 공격을 하고 대포병 사격하고 있는 거 여기저기 지금 보입니다. 이 대포병 사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탄이 있으니 대포병 사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대화력전이 도식이 될 정도로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탄약만 좀 지원해주면 제법 이렇게 전과를 내고 싸울 수 있는데 빨리 이 미국, 유럽 전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관심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56회 교전을 했고 38차례 적 공격을 격퇴했다. 그러면 18번은 졌다. 뭐 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힘을 재충전하려면 잠시 멈출 때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자들이 아니 왜 자꾸 밀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지금 재충전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들어가려면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이야기에서 젤렌스키는 흑해와 크림반도가 앞으로 주 전장이 될 것이다. 자, 흑해 그러면 뭐 자기네들이 지금 땅인 오데사 여기가 주 전장이 될 수는 없겠고 헤르손 남쪽, 드네프르강 남쪽이 또 흑해 연안이죠. 그리고 크림반도. 그래서 흑해, 크림반도, 헤르손, 크림반도 이 지역이 주 전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인가. 그러면 이 드네프르강을 도하여서 대규모로 이제 헤르손 남쪽으로 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냥 주전장이 될 것이다. 흑해? 그러면 뭐 자폭 드론이나 이런 거나 보내서 흑해에서 러시아군 좀 괴롭히겠다? 이 말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끊어서 드론 개조가 불가피하다. 지난 9월에서 10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가지고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폭격하고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아니 우리가 지원해준 이 장비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건 인정해 줄 수 없어 해서 이 크림반도 지역의 스타링크를 끊어버렸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그 CEO죠. 일론 머스크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로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스타링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드론을 보내려고 하면 유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스타링크가 안 되니 유도가 안 되죠. 그래서 스타링크 없이 다시 따로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개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격이 좀 뜸하다. 그 개조하는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크라이나 공군은 조종사들이 F-16 전투기 숙달되고 있다.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벨고로드 공격은 범죄다.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했는데 러시아는 집속탄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듯이 이 벨고로드 시내에 꽝 하고 터지는 거, 그게 S-300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이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불발돼서 떨어져서 터진 건데, 이걸 집속탄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집속탄은 그 정도 폭발이 안 나죠. 집속탄은 이 탄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서 자탄식으로 날려 터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그냥 뭐 한 수류탄이나 수류탄보다 조금 더 센 정도? 이 정도로 터지지, 그 벨고로드에서 봤던 굉장히 강력한 폭음, 그 집속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집속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는 유럽은 트럼프 집권 시에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줘 라고 된다 하더라도 유럽은 독자적으로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해줘서 싸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은 정말 러시아가 유럽, 나토를 진짜로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이 자기네들 기갑여단을 라트비아 쪽으로 보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왜냐, 그 발트삼국은 기갑부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하는데, 그게 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나라 중에 하나 그냥 러시아가 쑥 치고 들어와도 이 나토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긴장 그리고 공포, 지금 이 유럽은 만연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독일도 이제 드디어 모병제 폐지하고 징병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정치권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모병제입니까? 지금 이 마당에 징병을 해야 되죠. 자,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우크라이나는 무인 선박에 다른장 로켓을 달아 크림반도 해안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Sea-Baby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조그만 다른장 로켓 따라서 크림반도 쪽에 가서 지상을 향해서 쐈는데 뭐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 공수군이 여러 전선에서 보병 돌격전 소모 중이다. 이 공수군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보병 돌격전으로 소모 중에 있다라고 비아냥했고, 또 역시 ISW는 우크라이나가 쿠판스크 방면에서 진격의 성과를 거뒀다. 일부 진격했다라는 건데, 자, 쿠판스크 여기죠. 그래서 노란색 이 부분이 경합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제법 뭐 좀 넓은 지역에서 치고 들어가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동 상황 같이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광범위하게 포격을 퍼붓고 있고, 또 여기 북부 노스가자, 그리고 이 칸유니스 남부죠.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폭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누적 전사자가 170명, 어제하고 똑같죠. 그리고 2명 부상했는데 그 외에는 전사 없다라고 밝혔고, 자, 놀라운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법원이 찬성 8, 반대 7, 과반을 살짝 넘었죠. 그렇게 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주창한 사법개혁 법안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파기 판결했죠. 파기하기로 찬성 8, 반대 7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네타냐후 총리의 이 행정부죠.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만든 법이었어요. 삼권 분립하고 안 맞죠?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 이 정신하고 안 맞고 행정이 사법을 통제하는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아주 지금 코너로 몰리게 됐다라는 거고, 사실 이 법안을 만드는 것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완전히 코너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전체가 시위하고 국론 분열되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마스가
그 작전을 한 거였습니다. 자, 할레비 총참모장은 가자지구 작전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뭐 5개 여단 지금 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지역의 주민 귀환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북부 지역에 4km, 저기 이제 장벽에서 4km 이격을 두라 라고 해서 이 장벽에서 또 떨어져라. 장벽 가까이 있는 집들 들어오지 마. 왜? 위험하니까. 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발리아 시장과 알 아자르 대학에 대해서 주민 활동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시장입니다. 시장이 이제 재개장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릴 때 70년대 이럴 때 시장 가면 정말 이렇게 바글바글 했죠. 그 모습 같은데, 참 이 모습 보니까 짠합니다. 자, 이래서 다시 뭐 생필품 사고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요. 알-까삼 여단은 가자 곳곳에서 적을 격퇴하고 거점 탈환 중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5개의 예단을 철수시켰죠. 그걸 알-까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게 아니라 우리 알-까삼에게 쫓겨 나간 것이다,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알-까삼 여단은 뭔가 그 SNS에다 텍스트로 우리가 무슨 스트리트 몇 번째 골목에서 메르카바 전차를 격파했다, 어디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신빙성, 신뢰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의 민가를 공습했고 4명이 사망했다라고 주장했고, 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진지에 보복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장병 5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스라엘군은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시칠리아 인근에 접근했고 바탄 상륙전단과 합류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공개한 사진이에요. 이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1월 1일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탄 강습 상륙함, 샌안토니오급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바탄 전단하고 또 제럴드 포드 전단이 시칠리아 섬 인근에서 합류해서 같이 지금 지중해를 빠져나가서 미국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탄 상륙전단, 여기에 해병대 한개 연대병력 지금 세팅되어 있죠. 뭐 이런 지상군 병력, 그리고 여기 항모 전력,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빠지면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건 완전히 그냥 물 건너 가나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그 내용하고는 또 완전히 상반되는 건데, 아무튼 희한합니다. 또 이걸 또 미국이 공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 국기와 우크라이나 국기가 또 같이 붙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기는 또 뒤집어져 있네요. 무슨 내용일까요? 자, 체포된 하마스 소직원들은 민간인을 착취해서 방패막이로 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신베트에서 신문을 해보니 이 하마스 조직원들이 자기네들 이런 식으로 했다. 어린이들을 방에다가 모아놓고, 어린이들이 있으면 당연히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는 그 방문에다가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안에 어린이들 소리가 나니까 이스라엘군들이 시가전 또 소탕전 하러 들어왔을 때 어린이 소리가 나니까 방문을 여는데 빵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군을 사살하는데 어린이를 사용했다라는 범죄 행위까지 시인을 했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자, 미국의 하마스 지지단체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풍선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여객기에 여러분들 뭐 여기 다 타보셨지만 날개에 제트 엔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트 엔진에 이런 거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기 여객기 하나에 수백 명 타고 있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하마스 지지단체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이런 풍선 비행체를 날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PC주의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하기를 바랍니다. PC 찾다가 미국 국민들 수백 명 죽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지난 주말 영국 언론에서 미국과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영국이 후티 반군의 배후에 있는 이란에 사태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입으로만 싸우고 이란은 다음 작전을 위한
조치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사태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12월 31일 오후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한 이란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홍해 사태 개입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란이 이를 단칼에 거부하며 후티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이란 외무부가 현지 시각 1월 2일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서도 보도된 이번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후 캐머런 장관이 압돌라한 장관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캐머런 장관은 현재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티의 해상교통로 위협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란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이란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겠다라며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사안은 영국이 나설 일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영국의 요구를 거부한 직후 후티 정치국 위원인 모하마드 압둘 살람을 단장으로 하는 후티 대표단을 테헤란으로 불러들여 고위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회동은 이란 최고 지도자 바로 아래 직급에서 이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인 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 최고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서기가 주최했는데요. 이 회동에서 양측은 향후 홍해 해상 봉쇄 작전과 중동 지역 대서방 투쟁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란과 후티는 이번 회동에서 지난해 말 미국이 후티 고속정을 공격해 10명의 후티 조직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미국의 범죄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며 공동 응징을 약속했는데요.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보복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동 직후 이란은 이라크 접경 지역에 있는 시리아 동부 물류 거점 아부 카말에 배치된 혁명 수비대 병력에게 전원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요. 시리아 현지 언론 데이르 에조르 24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란과 후티가 본격적인 대서방 투쟁을 시작할 경우 이 지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습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전력 보존 차원에서 철수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 소식통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란 지도부가 미국, 영국의 군사조치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랍권의 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 후티나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할 그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중해를 떠난 제랄드 포드 항모전단은 현지 시각 1월 2일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인근 해상에서 식별되었고 예멘 남쪽에서 대기 중이던 아이젠하워 전단 역시 전단 구성을 풀고 홍해 중부 수역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키프로스에 전진 배치했던 유로파이터 FCR-4와 보야저 KC-2 공중급유기를 본토로 복귀시켰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적 블러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미국,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디언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이제 후티를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테헤란에서, 즉 이란에서 후티 최고 수뇌부, 이란 수뇌부가 회의를 가져서 앞으로 대이스라엘 투쟁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란은 시리아 동쪽 끝에 있는 이 아부 카말, 이라크 접경 지역이죠. 여기가 이란에서 이라크를 관통해 시리아 쪽으로 가는 군사 무기 보급 기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자주 폭격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전쟁을 하게 되면 보급 거점들을 먼저 때리죠. 마비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란 판단할 때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면 이 아부 카말이 제일 먼저 두들겨 맞을 것이야. 폭격을 당할 것이야. 그럼 여기 나가 있는 이란 군이 죽겠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력 보존 차원에서 여기 있는 병력들을 철수시키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이 임박했다.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라는 방증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칠리아 섬 인근에서 제랄드 포드 항모전단 그리고 바탄 상륙전단이 같이 연합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전쟁을 하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벌써 간다라는 거고, 또 여기 베이루트가 있고 키프로스 위에 있죠. 여기에 있던, 여기가 이제 레바논 아닙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이. 여기 있던 이 마크들이 영국 공군 마크죠. 유로파이터 전투기, 그리고 영국의 공중급유기가 본토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전진 배치했다가, 아니 지금 후티 때리려면 하나라도 더 있어야지, 돌아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이게 진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대 전력이 온 건지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단 전력이 돌아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이거 뭐하는 짓이냐. 분명히 영국 국방장관은 공격할 준비가 됐다라고 했는데 얘들은 왜 또 돌아가는 거냐. 자, 그리고 홍해에서, 원래는 이 홍해 바깥쪽 아덴만 쪽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아이제나워 항모전단이 이 북상을 해서 지금 이 제다 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접근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뜬 C2 수송기가 여기 들어가서 착륙했어요. 착함한 거죠. 그 말은 여기에 항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제나워 항모가. 그러면 여기 있는 예멘 때리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올라가냐. 그래서 이 예멘 고속정 뭐 이런 것들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비행기를 출격시키려고 여기 갔나? 아니면 그냥 여기도 휴식하러 지금 가나? 하여튼 미국의 행보가 약간은 미심쩍은데, 영국 국방장관이 말대로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빨리 때려서 이 홍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